자, 정치인 능력고사 2교시 독해 시간입니다. 2교시 언어영역 독해 부문 문제는 이겁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던 조민 씨. 제가 아는 대로 진술하고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증인신문에 출석해 사회에 기여할 기회를 달라고 했지만 1심 재판부는 조 씨에 대한 입학 취소가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자, 이 SNS의 행간, 이 뉴스의 행간,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하나, 둘, 셋 들어주십시오. 들어주십시오. 이번에 김용남 의원부터 볼까요? 예. 조민 씨의 저 얘기는 난 클래스가 달라. 클래스가 달라? 특히 정유라 등등과는 클래스가 달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도 의사 자격이 충분히 있고 그리고 입시 부정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내가 입시 과정에서 약간의 오류는 있었을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의사로 자격이 충분하다. 난 클래스가 다른 사람이다. 그런 이 얘기를 하고 싶은 클래스가 거죠. 다르다. 네. 준공인 김근식 교수님. 모렴치 멘탈 갑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느끼셨어요? 네, 그 수호지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창피함을 아는 거.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러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좀 잘못한 일이 있으면 기자들이 막 붙어서 카메라 들이대고 그러면 고개를 숙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부끄러운지 모르는 걸 보면 아, 멘탈이 어느 정도가 강하면 저럴까. 정말 멘탈이 세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만 물어봐. 그만 물어봐? 조민 씨는 사실 그 국민의힘의 모 의원이 인민재판으로 이 판을 만들면서부터 시작이 됐고 그때부터 이제 뭐 공인뿐만 아니라 공인 자녀까지도 아무렇게나 다 털어도 된다는 룰을 우리 국민의힘에 있는 검사 출신 의원들이 만들면서부터 이 정치권의 비극이 시작됐습니다. 그 이후에 다 기억나시겠지만 혼자 사는 그 집에 가서 문을 막 두들기면서 문을 열어라고 이걸 취재 행위라고 생각했던 이런 기자들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집 앞에 차가 포르쉐니 많이부터 시작해서 오만 일에 다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라도 해서 알리질 않으면 또 찾아와서 온갖 난리들을 쳐댈 테니 예, 조민 씨 입장에서는 너희들이 날 준공인으로 만들었으니 필요한 부분은 설명을 해주겠다라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것이 결국 조민 씨를 이제 인터뷰로 내몰았다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떳떳합니다. 부끄럽지 않게 살았고요. 이제 조국 전 장관의 딸이 아니라 조민으로 당당하게 숨지 않고 살고 싶다. 옛날에 검투사들처럼 콜로세움에다가 그냥 애들 밀어놓고 사자랑 누가 이기나 하는 경기를 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저는 굉장히 불쾌합니다. 입시 부정도 범죄인데 아니 범죄를 저질렀다고 세상에 많이 알려졌다고 해서 그걸 준공인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당체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데. 거기서의 준공인을 그러면은 김 의원님은 어떻게 좀 받아들이셨어요? 준공인? 공적인 지위를 얻었을 때 우리가 공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본인 스스로는 자기를 셀럽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셀럽. 네. 의원님 말씀이 딱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공인도 아니고 공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될 대상도 아닙니다. 재판 과정에 있는 사람이고요. 그런데 지금 언론과 국민의힘이 조민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저 정도 공인이면 우리가 이 정도 다 파헤쳐도 된다라는 식으로 발가벗기고 있잖아요. 전직 장관의 딸을 이렇게까지 파헤치는 게 이게 좀 정상적인 사회 분위기인지. 아니, 그 이중자 때죠. 전형적인 이중자 때죠. 그러면 최순실 씨 그 딸 정유라는 왜 그렇게 파헤치고 다 뭐 온갖 얘기를 다 보도하고 왜 그랬어요? 그러면 조국 당시 서울대 로스쿨 교수의 지위를 이용해서 자녀들이 남들과는 다른 방법으로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의사가 될 수 있는 의전원에 들어갔는데 그건 또 파헤치면 안 되는 문제예요?
아니 파헤쳤잖아요 다. 예, 그 문제를 파헤치면 되죠. 잠깐만요. 두 분이 지금 열띤 토론 중이신데 지금 한 분이 발제를 못했어요. 계속 지금 판례를 들고 계시는 일단 이분한테 기회를 좀 드리죠. 그러니까 보니까는 조민 씨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뭔지는 모르겠으나 그걸 지켜보는 입장에서 좀 걱정된다. 조민 씨 같은 경우에 뭐 공인도 아니고 근데 조민 씨의 사생활마저도 사생활이 거의 없다시피 할 만큼 언론의 관심의 대상이 됐고 세간의 관심이 대상이 됐어요. 근데 사람이 이렇게 현실이 가혹하면은 그 현실을 좀 잊거나 내지는 그 현실을 돌리고 싶어서 대안현실을 만들어냅니다. 자신의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길이 아직 구만리 같은데. 예. 근데 저는 다른 것보다 바로 항소를 했어요. 예. 근데 저거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상식적으로 저 판결이 뒤집혀지겠느냐. 뒤집혀질 리가 만무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정경심 씨 재판에서 1, 2, 3심 다 유죄를 받은 사안인데 네. 그 재판을 뒤엎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재판을 뒤엎는다는 건. 또 본인이 조국 전 장관 뭐 콘서트에도 나오고 방송에 유튜브 방송이지만 출연해가지고 나는 부끄럽게 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예. 자꾸 현실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이걸 대하면 안 될 것 같다. 그런 면에서 좀 걱정됩니다. 그 공교롭게도 판결이 난 그날이 조국 전 장관 생일날이었다 그래요. 조민 씨는 아버지가 나보다 더 아파하실 것 같다 이러면서 아버지와 함께 찍은 어릴 적 사진을 공유했어요. 어린 시절 행복했던 어린 시절을 그리워한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저는 그 사진 올리면서 어떤 사진이 또 기시감이 들었냐면은 조국 전 장관 사태 한참 그 중간에 자기 집을 방문하면서 그 케이크 하나 들고 갔던 사진 있었지 않습니까? 이 배낭 메고 있는 뒷모습. 그걸 누가 찍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카톡 프로필? 예. 그래서 그걸 올리면서 우리는 희생양이다. 우리는 피해자다. 이런 식의 이야기. 그리고 그것들에 동의하고 지지해주고 동조하는 팬덤들 사이의 동굴에 지금 갇혀서 지금 박원석 의원이 말한 대로 실제 현실을 거부하고 가상현실 속에 자기 스스로를 지금 위로받고자 하는 게 아닌가 좀 그렇게 싶어요. 해석을 하셨군요. 어린 시절 사진을 올린 이유가 바로 이런 것 같아요. 자기 어렸을 때 아빠하고 같이 찍은 사진을 올리면 누가 봐도 이쁘죠. 아이니까. 연민을 느끼도록 동정심을 느끼도록 유발하기 위해서 그 어린 시절 사진을 올린 것 같아요. 정치인은 수호지심도 필요하지만 측은지심도 필요한 거예요. 아니 그런 걸 그래야 노린 훌륭한 거예요, 정치인이 될 수 사실은. 있어요. 측은지심을 좀 가져요. 아니 그런 왜 걸 자기 편에 대해서는 그런 측은지심을 걸 노린 가지면서 거라고 그러니까. 상대에 대해서는 너무 냉정하기만 해.